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전통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특히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서 죽음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죽음, 나 하나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거를 이렇게 극대화하느냐에 대한 어떤 냉정한 자기인식 등등이 결합돼서 화장률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자식들의 경우에 어르신의 마음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만 봉분을 또 만들기도 하죠. 본인은 본인대로 자신의 뜻을 펼쳤고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찾아갈 곳이 있는 게 낫다. 이런 정도로 지금 완충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살률, 슬픈 얘기지만 독거노인 2명 중 1명은 사실상의 빈곤층이다. 죽음에 임하는 자세가 훨씬 더 냉철하고 냉정해졌다. 등등이 노인들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실존적 상황이고 그것의 의료적 상황이나 건강적 상황이 언제나 장기적으로 위기에 있는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다 하셨겠습니다만 옛날에 70 넘으면 막 엄청나게 근데 지금 70도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실 정도로 정정하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을 원격 보호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신체를 재빨리 인식을 해서 출입문이나 신체 온도나 이런 걸 해서 재빨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관찰하고 응급 상황이 되거나 독거노인이 가령 안방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센서에 의하면 1시간 이상 안방으로 다시 못 오고 있을 때 사람이 한번 가보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은 서초구 같은 데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초구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재정이 형편이 좋은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서초구만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못하다는 이런 게 아니라 서초구는 남는 재정을 통해서 아프리카 극빈국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원격 시스템 같은 걸 빨리 하고 있다. 이거는 일반화돼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저도 또 언젠가는 저 케어 안에서 적어도 본인이 원치 않는 급작스러운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러한 일들은 곳곳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시입니다. 2003년의 동시. 할머니 손은 장가로 하늘에서 눈꽃소리가 솔솔 내리듯 할머니 무릎에 누우면 할머니 손끝이 닿으면 나는 솔솔 잠이 듭니다. 아주 언제 저런 일이 있었나 싶게 굉장히 낭만적인, 심지어는 전통사회에서 저도 우리 할머니께서 1985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칭얼거리는 대상이고 할머니 안아줘, 할머니 잠 안 와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여튼 노랫가락 비슷한 걸 웅얼웅얼 하시면 어느덧 이렇게 잠에 드는 그런 할머니에 대한 표현은 2003년까지는 있었다는 겁니다. 2004년부터 안 나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까지는 노인들을 표현할 때 좀 아주 고우신 분, 또 점잖으신 분, 용돈도 주시는 분 그랬는데 최근 5, 6년 사이에 나오는 이 할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동시의 표현은 초록빛 신호가 꺼지자 급한 차들이 빵빵거리는데 놀란 할머니 길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다. 꼼짝없이 갇혀버린 저 할머니. 차들이 지날 때마다 배춧잎도, 그 할머니가 배춧잎을 이렇게 좀 유모차 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보행기이지만 배춧잎도 파르르 떨고 할머니도 파르르 떨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제 노인에 대한 표현이나 묘사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잘 써진 시냐 안 써진 시냐라는 문학적인 얘기가 할 것 없이 조금은 사실에 가까운 시다. 가령 2003년 그랬습니다만 지금부터 벌써 2003년만 해도 대한민국 막 그랬었는데 그때 벌써 십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 무렵 태어난 애가 곧 대학 간다고 막 웃기는 거 굉장히 오래전 세월이 된 거죠. 우리 기억 속에 며칠 전 같은데도. 그때만 해도 초등학생들한테 종이를 나눠줘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고향이라고 말해지는 순간 떠오르는 걸 그려보라 그러면 그 1990년에 누가 태어나서 2003년이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됐는데 그때쯤에 아이가 고향이라고 해서 그려보면 되게 보름달도 그리고요. 심지어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초가집도 그리고요. 느티나무도 그리고 그랬어요.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하여 기억된 전승된 기억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처들이 남아있어서 야 시골집에 가보자. 할머니 집에 가보자. 그럼 아버지가 데려가면서 야 여기가 내 고향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으나 지금 만약에 손주 손녀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 고향 해가지고 그려보라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그릴 겁니다. 관리사무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미끄럼틀 그 뒤로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 친구들의 고향이죠. 완전히 신도시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게 뭐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이미 한 1975년도에 잠실에서 태어난 사람이 벌써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세대가 새로운 문화나 신문화가 아니라 벌써 길게 소급하면 50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년 이상 한 세대가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아파트에서 컸기 때문에 오래된 고향의 이미지,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기는 어렵다. 할머니 손은 나를 잠들게 하는 애가 아니라 저 신호등에 걸린 할머니 저 어떡하나? 라는 이런 걱정스러운 대상으로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쪽에 이런 식의 그 방송 프로그램 또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케어 프로그램 이게 많죠. 노인의 이미지가 좀 달라진다. 이 병약하고 좀 힘없고 이런 이미지에서 여유 있고 즐기는 그런 그 노인 문화가 필요하다. 시니어 세대, 액티브 시니어, 굉장히 활동적인. 어디 나갈 때도 이렇게 야 누가 왜 그렇게 차려입고 나가냐고 누가 볼까 본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중에 책에선 다 없애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79이신데 3년 전에 이제 시골로 내려가셔서 경북 풍기에 계세요. 혼자 계시니까 이제 방이 2칸 반이 있는 거죠. 이 한 칸에는 평생 해오시던 바디 프레스가 거기 있습니다. 79 되셨는데 거기 아침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액티브 시니어로 좋은 거죠. 저한테는 아주 멋도 내시고 주요 국가들이 초고령 사회에서 할 때 다방면의 연구 개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노인의 인식이 병들고 약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느린 사람, 정체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는 삶의 기회와 접촉을 계속 제공해서 움직이는 사람, 한 걸음이라도 집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을 계속 시도했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추진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비 산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든 것은 새로운 소비층이 다가온다. 엄청난 노령 인구, 연금, 국민연금을 수혜할 수 있는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국민연금 붙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은퇴하시는 사람들 국민연금 받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한 본인이 쓸 거는 본인이 써도 되는 정도의 엄청난 소비 계층이 나타나서 건강과 의료와 힐링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붐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노인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부정하고 이런 산업은 성공시키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어떤 노인은 앉아있고 어떤 노인은 막 움직이는데 보세요 할아버지도 뛰세요. 이게 이 노인의 인식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니다. 뛰고 안 뛰고는 이분의 선택이고
앉아서 관조하고 사색하고 바둑을 두는 게 훨씬 좋은 분은 앉아 있어도 되는 거죠. 이게 활력 넘치는 시니어라는 개념이 신체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거기다 정책을 투여하고 재정을 집행하고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고 해서 앉아 있거나 사색하는 사람은 쾌쾌묵은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야만 이것이 새로운 노인이다라는 어떤 정형화된 물리적 상태를 모델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활력 넘치는 우리 아버지처럼 바디프레스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도 그분의 선택이고 앉아서 책 읽고 사색하고 물끄러미 세상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이분의 치명적인 혹은 건강에 위협 정도가 돼서 일어나서 산책 좀 하세요는 할 수 있지만 앉아있으면 나쁜 노인처럼 그럼 무조건 뭔가 활력 넘치는 할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복지센터에 가서 지금 요즘 탁구 치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뭐 이런 식의 조잡한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탁구를 치든 당구를 치든 앉아서 그냥 바둑을 하든 어떤 자기만의 고유한 자기 몸이 허락할 수 있는 그러나 몸보다 더 자기가 71살이든 81살이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삶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확산되어야지 움직임만을 수반으로 하는 건강 헬스케어의 그 확장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도시공간 속에서 노인에 대한 재인식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여유 있으신 노인분들의 경우는 스스로가 공간 이동이나 신체가 어렵지 않다고 전제했을 때 몸이 불편하시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못 움직이는 건 똑같으니까 그 경우 말고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동을 하시고 또 뭔가 보라 그러면 볼 수 있고 들으라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신체적인 상황 속에서 부유층과 가난한 층을 좀 대별해 보면 주로 이제 강북 지역에 가난한 분들이 대개 몰려 사시는 거죠. 주로 경사지의 다세대 쪽에 삼선동, 홍제동, 성북동이나 또는 구도심, 영등포나 구로나 아니면 청량리 구도심에 전농동, 신당동, 제기동 쪽에 또 도심의 그 임대 아파트의 확장에 따른 월계동, 번동, 등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들 모여 계십니다. 이분들이 근데 건강이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초노령인구 노령연금이 20에서 30만 원 사이쯤 나오죠. 그 다음에 본인은 가난하시지만 자식들이 그래도 다달이 용돈을 한 2명씩 낳던 때니까 여기저기서 모은다기보다는 오면 뭐 한 4, 50 혼자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돈을 쓰고 나면 20여만 원이 남는다. 하루에 10,000원 쓸 수 있다. 그러면 어딜 가겠습니까? 계속 집안에 있을 수 없다 치면 지하철은 무료, 공짜가 아니라 무료고 그러면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4,000원짜리 라면을 먹을 수 있고 1,000원짜리 콜라를 마실 수 있는 제기동 콜라텍 타운으로 가시게 되죠. 그 나라가 형성하고 그 나라가 의도적으로 조성한 문화가 아니라 노인분들이 스스로 찾아낸 노인들만의 도시공간으로서 종묘에서 제기동까지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뉴스를 이렇게 보면 노인분들의 홍대 1번지 제기동을 가다 제기동 새로운 생활체육관 콜라텍 이 도시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물리적, 기하학적 혹은 행정적 도시공간으로서 존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가 보행을 한다, 걸어간다 그럴 때 만약에 홍대 앞에서 신촌, 연대 앞까지 시간도 남는데 걸어간다. 막 걸어가다가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마포구를 지나 서대문구를 가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마포구고 여기까지는 서대문구다. 또 직선 가로다. 또는 기하학적으로 여기 내거리다. 이런 식으로 도시의 공간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가라는 사회적 도시 공간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공간이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변화시킨다. 공간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틀을 제공한다.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끼리 모이고 그런 거죠. 막 힙합 같은 거 하고 싶은 애들은 홍대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공간이 변형된다. 특히 앙리 르페브르 같은 사람은 사회적 공간이란 사회적 생산물이다. 노인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안양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안 가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이유를 보면 큰 신호등이 있어서 건너기 불편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신호등 안 건너는 다른 곳으로 이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사회적 행위와 사회적 생산에 의하여 사회적 공간이 탄생한다는. 그럼 제기동에 콜라텍이 있는 것은 거기가 원래 조선시대부터 설렁탕과 콜라텍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동하기에 1호선과 양령시장과 종묘, 동묘, 양령시장 또 제기동의 그 끝에 가면은 그 청량리 그 무슨 약재시장과 다 맞물려서 50대 이상, 최소 60대 이상의 그 삶의 경험들이 다 편안하게 있는 곳이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파고다공원과 동묘 일대, 뭐 거기도 물론 남원산과 중에 있습니다만 피막골의 완전한 변화에 의하여 노인들이 이렇게 머무르시는 것이 사라지고 동묘는 주말에는 벼룩시장이 열리지만 주중에는 거기가 평화시장이 확장된 그 상황이라 상인들이 이렇게 되는데 제기동 쪽은 굉장히 낙후한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신설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면 바로 마치 1970년대 자기가 본인이 청년 때 다녔던 법한 공간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제 노인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탑골공원부터 종묘공원으로 해서 동묘공원을 거쳐서 제기동 여기에 콜라텍과 무도장 옛날 다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곳곳에 이제 콜라텍이 쭉 있죠. 그리고 곳곳에 옛날 다방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형성됐지만 동대문구에서 의도적으로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소상인 카페라기보다는 옛날 것이 다방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또 인구가 북적북적거리면 더 좋겠죠. 그리고 1호선과 동묘의 그게 5호선인가요? 몇 호선이 이제 잘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기동을 방문하는 노인분들의 실제 거리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뉴현대 콜라텍, 그냥 현대도 아니고 뉴현대, 찬찬찬 콜라텍, 나비 콜라텍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설들입니다. 당연히 춤을 함께 추거나 배울 수 있는 곳에서 그 건물 안에 다방, 식당, 매점, 기원, 밴드, 댄스 교실 등등이 이렇게 혼자 있어서 저기 들어가는데 한 3,000원, 커피 마시는데 한 2,000 얼마, 식사 함께 하는데 4,000원, 그리고 그걸 다 더하면 9,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혹시라도 자식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안 가고 월에서 금까지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한 5만 원 쓰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면 20만 원. 그러면 넉넉하진 않지만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영 심심하면 1호선 타고 용문산 가시는 거죠. 쭉 갔다가 그다음에 쭉 돌아오면 하루가 끊지는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찾아낸 공간들입니다. 스스로가 찾아낸 온양 온천까지 쭉 가죠. 그리고 또 어디 그 전에 무슨 온천이라는 거기 딱 내리면 거기 써 있잖아요. 역 이름이 온천일 뿐 온천 시설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역 이름이 온천인 곳도 있죠. 옛날에 거기가 온천이 났다라고 해서 전철역 이름이 무슨 온천이라 잘 모르시는 노인분들은 온천 있나 보다 하고 내렸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온천 시설은 이 지역 일대에 없습니다 라고 써있죠. 그게 아마 저 군포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그런 4호선 신길온천. 예, 거기 온천 없다라고 써있다면서요. 하여간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노인분들이 스스로 도시공간의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한 것이지만 이것이 가져다주는 뭔가 약간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좀 약간은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설퍼 보이지만 스스로들은 잘 찾아내신 공간이고 거기서 건강하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부르고 좋죠. 자, 한 템포 더 간 거죠. 스스로 노인분들이 도시공간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의 표현에 하면 개토, 문화적 개토, 문화적 영토 같은 걸 나라가 안 주니까 노인분들이 스스로 막 제기동 일대를 이제 만들어내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굉장히 힙한,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킴포크한 이런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뭐 아름다운 일이죠. 거기에 콜라텍 사장 최모 선생님. 이거 출처 같은 거는 이걸 연구하신 분들은 꼭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서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영은이라는 분의 석사학위 논문 노인 집중 현상에서 제기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논문에서 제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만 검색해봐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김영은이라는 연구자가 여기 오시는 노인분도 거기서 옷장사 하시는 분도 만나고 거기 업체 운영하시는 분도 만나보고 하루에 10,000원이면 충분하다. 입장료 1,000원, 옷보관료 500원, 식사 마음껏 먹어도 6,000원. 술 여러 사람 먹어도 조금씩 걷어가지고 내면 막걸리하고 파전 해봐야 2, 3만 원인데 한 5,000원씩 내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다. 그런데 10,000원이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것을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친구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야 10,000원이니까 간다. 이거는 좀 부차적인 건데 하여튼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노인분들이 스스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제기동에 모인 콜라텍의 몇 분의 노인들만을 특화시킬 수는 없지만 아니면 노인분들은 모여서 뭔 얘기를 하는가? 이 나라는, 이 도시는, 이 거대한 사회는 노인분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자 하는가? 없죠. 애들도 안 듣고 하는데 국가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럼 노인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어떤 할머니, 어머니 왜 그 친구 자꾸 안 만나세요? 그 사람 만나면 계속 자식 험담만 해요. 듣기 싫어. 이래서 안 나가실 수도 있어요. 계속 자식 험담만 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 왜 그 사람하고 안 만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노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또는 나라가, 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가 이제 일단락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풀어갈 테니까 좀 지치셨을 텐데 정말 너무 길면 어수선하니까 3분만 스트레칭과 휴식을 하고 3분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단원의 1막 끝입니다. 자, 그럼 후반전 시작할까요? 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 그분들의 삶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오늘의 제목이 거대한 도시와 노인의 삶인데 이쪽으로 다시 잠깐 돌아와가지고 21세기의 도시들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면서 이른바 도시 재생 등등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굉장히 선구적으로, 독보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곳은 바로 안양문화예술재단입니다. 안양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공공미술이라는 말조차 낯선 때부터 공공미술을 하는 곳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안양문화재단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좋은 얘기는 잘 안 들으시거든요. 하여간 이 예술도 결합하고 문화 콘텐츠도 결합해서 도시를 21세기의 정보화와 문화화에 맞게 좀 산업 구조나 먹거리의 구조를 바꿔가자. 그리고 그렇게 한 또 하나의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20세기의 산업화 시절에 이루어졌던 도시 구조나 거대한 구조물들을 21세기에 안 쓰게 되거나 철거하거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21세기에 뭘 먹고 살고 뭔 도시를 형성할 것이냐? 문화와 예술과 다른 IT 산업 쪽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면 그 20세기에 세워놨던 공장 건물은 어떡할 거고 거기 굴뚝은 어떡할 거냐. 이렇게 철거하고 거기다가 빌딩 세우지 뭐. 스톱 한 다음에 철거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예술가들에게 좀 잘 안전하게 리뉴얼해서 제공하자. 이런 운동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너끈히 쓸 수 있는 걸 사용의 용도나 목적을 변경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쓰면 되지 꼭 뭐 이렇게 요란한 건물들로 층층이 세울 필요는 없다. 비용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무슨 인천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내 거대한 어떤 구조물, 서울역 같은 구조물의 대대적인 변화라든지 송도, 신도시 같은 정책적인 도시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거는 다 이렇게 하되 오래된 삶의 흔적과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 그런 공간들은 굳이 철거하거나 재개발하기보다는 새롭게 좀 활용하고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도시재생인데, 그러다 보면 무엇을 발생하냐면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서 살았던 삶의 기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도시는 무엇을 기억하는가라는 부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 지금 이 사례는 다른 나라는 잘하는데 우린 못한다 이런 무슨 뭐 이렇게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다 잘한 게 아니라 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정도로. 여기가 빌바오라는 곳입니다. 스페인 최고의 산업 중심지. 그러나 쇠락하게 돼요. 뭐 철강, 탄광 이런 도시가 그런 산업이 쇠락하면서 도시 구조도 그 항만 시설도 심지어 일반 시민의 출입조차 못 되는 그런 아주 힘겨움 속에서 있게 됩니다. 자, 이걸 탈바꿈시켜요. 90년대부터 스페인 중앙정부 그리고 바스크 주정부, 우리로 치면 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이제 힘을 합쳤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렇게 됐던 이 강의 저출을 따라서 이제 삶이 형성됐겠죠. 이렇게 좀 변화시켰어요. 여기 아주 주요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빌바오 미술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크고 작은 지자체마다 두 군데를 가요. 한 군데는 빌바오를 가고 한 군데는 독일의 루르라는 데를 산업시찰, 도시재생을 하려면 저렇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찾아가서 엉뚱한 것만 보는 거죠. 건물 막 보고 사진 찍고, 야, 우리도 빌바오처럼 해외 특급의 프랭크 게리 같은 건축가를 초빙하면 도시가 탈바꿈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건축을 세운 프랭크 게리는 원 오브 댐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바스크 주정부와 주민들이고, 더 중요한 거는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구겐하임 미술재단이 왜 미술관의 유럽 최고의 분관을 파리나 런던이 아니라 쇠락해가는 빌바오에다가 짓기로 한 건가. 이 사람들 구겐하임 재단의 뜻도 그렇고 빌바오 도시정부와 시민들의 뜻도 그렇습니다. 이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은 주민들이 안 떠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셋째, 넷째 목적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거죠. 어떤 걸까요?
관광객 유치 뭐 이런 얘기하면 회의에 참석도 안 시키는 거죠. 그런 아주 수준 낮은 뭘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런 수준 낮은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빌바오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막 석탄 캐고 막 철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저걸 짓는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미술관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커뮤니티도 새로 생성합니다. 아주 심하게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하니까 진짜가 그렇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주민의 삶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거친 노동 속에서 살고, 그것도 폐업되고 실업자 돼서 소주 먹고 집에 와서 애 때리던 사람이 미술관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직장도 새롭고 다른 문화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안 떠나게 하는 게.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어떤 고용과 문화, 앞으로도 30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그 미술관에서, 미술관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전시나 아카이브나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이런 강좌들은 뭐냐? 빌바오에서 평생 산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함께. 우리 아버지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는 신의 운명에 의하여, 주사위에 의하여 누군가는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주어진 인생의 여건과 조건 속에서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이 갱도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용광로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한 30년, 40년 용광로 가까이에서 쇠 만지고 탄광에 들어가서 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 위험 있는, 누구도 감히 하기 어려운 것. 살다 보니까 그걸 30년 했겠지만 본인은 좀 야, 누군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젊은 세대나 다른 사람이 들을기에는 어떻게 그 밑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의 정말 인간적 위험과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그거를 재생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게 1, 2, 3번 목표입니다.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목적. 주민이 안 떠나야 돼요. 주민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주민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관광객이 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돼서,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다가 한양대 서현 교수께서도 칼럼을 썼지만 빌바오에 가서 도대체 뭘 보고 오는지 모르겠다. 돈 들여가지고 강변에다가 엄청나게 첨단의 미술관 하나 지었더니 해마다 관광객이 30만 40만 오더라 라는 공무원들의, 지방 공무원들의, 지방 문화정책 또는 중앙정책 가가지고 시의원, 구의원 가서 이 돈대로 보면 되겠는데 라는 보고서를 써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된 도시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거기서 살아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필사적인 20여 년에 걸친 노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건물 새끈한 것이니까 이게 사람들 막 몰려온다.